작품은 송천 정학원 집에 있거든. 어느 작품이? 내가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 이렇게 보는 것하고 이 작품이 꽤 커. 국전 작품. 국전지만 해. 그래서 꽤 큰데 그때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 쪼이게 쓰이는 게 잘 안 쪼여서. 어떤 면에서 충격적이에요? 우선 소탈하고 전체가 소탈하고 꾸밈이 없으면서 필력이 굉장히 운강해. 필력이 운강하고 그럼 잘 쓰려고 하는 게 없어 보면. 그러니까 꾸미지 않고 그리고 이거 보면 나무 끼고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획이 없잖아. 지금 젊은 사람들, 요새 사람들 보면은 글씨가 전부 다 떠. 글씨가 뜬다고. 이쁘게 쓰려고. 그걸 잘 쓰려고 그래. 뭐 모양만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심성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그 잘 쓴 글씨라든가 좋은 글씨 보면 글씨가 축 가라앉아 있어. 침착하면서 통쾌하다는 거가 바로 이런 것을 놓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검은색을 쓰시는 거가 이렇게 속도가 빠르지가 않거든. 그리고 획 마디마디하고 전부 다 눌러줬잖아. 뭐 그 안에 좀 드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강한 철로다가 이제 새기듯이 아주 너무 그런 게 강렬해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이런 글씨보다 나 일반적인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글씨가 떠. 그러고 모양만 있지 글씨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 내가 보고 마치 내가 보면 그런 거 같아. 이런 거 보다가 저 일반 사람들 보면 캘리그라프 보는 거 같아.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저번에 동창회 만났었는데 우리 학과에 여자 둘이었는데 하나는 계속 안 나오고 그 하나가 계속 나오는데 걔는 다시 해서 약대 들어가지고 그거를 오랫동안 했었어. 약국을? 근데 작년인가 이전 대장님인가 작년인가 이전 70대 해가지고 이제 그만뒀대요. 계속 회사 퇴직하고서도 딴 데 가서 이제 제약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면서 캘리그라프를 배웠대. 그러면서 이제 작품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한참 떠들어. 뭐 되게 재밌다고 하면서 이제 뭐 그냥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떠들고 작품도 뭐 했다고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듯 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 글씨 내가 볼 때. 우리는 조금 오래됐잖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 글씨를 많이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 같은 경우는 옛날 글씨를 좀 주로 많이 보고 그러니까 물론 다 눌러서 쓴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 어떤 검열을 조금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숨기지 않고 그래서 더 진솔하고 솔직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해답이 됐어? 네. 아니 하이고? 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딴 사람들은 막 그래요. 그리잖아.
그래도 답답하고 막 뭉치고 막히고 그런 맛은 없어. 그래서 내가 좋아해. 그래서 저런 작품을 많이 해보면은 좋다. 30분. 네. 한번 보고 있죠. 내가 안 줘도 이제 저번에 줬다고 그랬었으니까 다시 그거를 그 구매장 그걸 더 써봐야 되는데. 아 예. 그래서 이번에까지 해서 완성도를 한번 높여봐. 이건 들고 쓰면 절대로 안 돼. 그때 내가 왜 좀 써줬을 때 그때 예, 예. 느낌 있잖아. 예. 보면 아무렇게나 뭐 어땠어 그때 내가 썼을 때 그때 느낌. 내가 왜 물어보냐면 항상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 저도 항상 그 최본을 보고 하다가 이제 좀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게 이제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에 좀 뭐라 그러죠? 예, 선생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내가 뭐 말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느껴져. 그러니까 지금 안에 표현하려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예. 학위 받은 사람의 또 얘기일 수 있는데 전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제부터가 틀렸어. 뭐 체험 받은 것만 맨날 뭐 썼다가 아니, 이런 그러니까- 전제부터가 좀 그러니까 틀렸어. 저는 뭐냐면 이렇게 그 틀에 박힌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미래하고 딱 이제 그런 거에서 이렇게 아주 이제 굵직굵직하면서도 무게 있는 그게 표현이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가 전제가 다 틀려가지고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가 않는데 틀에 박혔다는 거가 무슨 틀에 박혔다는지 난 모르겠고 법적 언제 틀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가 안 맞아. 법첩을 저렇게 했다고 그랬었지만 법첩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법첩을 쓴 적이 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세 번 해가지고 쓴 것만 썼다는 얘기야. 그럼 그 사람이 법첩을 해석한 거지 자네가 해석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혀 처음 말부터가 틀린 거야. 쉽지는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때 영상 찍었던 거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거가 맞냔 말. 그렇지가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법적으로 보고 뭐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쓴 것하고 그냥 그리기만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 난데 자꾸 걷다가 말을 붙이면은 그 다음부터 이상해지는. 남의 것만 보고 모사만 했었었지 내가 한번 거기 필의라든가 어떤 걸 깨우쳐서 쓰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가 차라리 옳은 말이지. 그치?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자신이 좀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하는데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내가 김 회장을 뭐라고 그러는 거가 아니라 배우는 자세 처음 마음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도를 배웠다고 했으면 어떤 법도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바둑판을 열심히 했다든가 뭐 아무튼 기초에 좀 해봐 그런 거가 법도를 배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아? 네. 그런 과정도 제대로 안 거쳤다고 그러면 법도도 안 배운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법칙을 임무로 한 거는 좀 많은 여러 가지 이법도 있고 다르잖아. 뭐 내용법 있고 외타법 있고 좀 강한 거 있고 부드럽고 좀 한 거 이런 것들을 접하는 거잖아. 그렇지?
접하면서 내 성장에 어떤 거가 맞는가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 선택을 해서 내가 나가는 길로 그걸 맞이해야지. 그래야지 조금 이제 글씨를 쓰는 방법에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근데 지금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처음 들어가서 처음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전혀 이게 나하고는 좀 접근 방향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무슨 아까처럼 작품을 여러 가지 감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것이 우선 그것이 쓰는 거야, 내가 보면. 그럼 그게 법도야. 아, 그래서 그런 걸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재현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됐다 안 됐다 거기서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전에 거를 다 달리 해놓고 됐느니 안 됐느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전혀 그 처음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제가 어려워. 익숙해 있는 거에 이제 탈피가 잘 안 된다는 익숙해 있는 그 뭐죠 이에 대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변화가 힘들다. 잠깐만 이상해지게 익숙해 있다는 거는 또 뭐고 네. 그러니까 딱 하면은 이제 왕이지가 법도다 하면 왕이지에 대해서 오래 그나마 조금이라도 근처에 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이거하고는 이제 결이 많이 다르니까 힘들다는 말씀이죠. 왕이 제대로 배워요. 아니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이것도 이제 그게 이제 표준에 가깝다고 이제 생각이 는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면 내가 습길에 젖었었는데 네. 그 습기에 벗어나서 네. 다른 길로 하려니까 어렵다 그런 네, 네. 얘기를 말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황정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정경이 주월한테 20년 배웠는데 네. 그때 주월이 제일 그때 잘 나갔거든. 네. 주월도 그때 박사였었어. 네. 서학 박사. 근데 그 사람이 좀 약간 글씨가 속되면서 장사기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만 그거를 따라가야지만 과거 제 쓰는데 예. 맞으니까 거의 다 배웠다고. 왕작도 거한테 뭐 좀 배웠던 것 같고 그 황정경은 특히 20년 그렇게 했는데 소동파를 만나고선 느낌이 달라져가지고 소동파한테 배우고 20년을 지나도 그 습기가 못 빠진다고. 그래서 그 황정경 이론 보면은 전부 다 속을 금해야 된다고 그래서 속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론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처한 걸 주로 얘기를 하거든. 그 속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 뭐 장부가 100가지를 다 할 수 있어도 속된 것을 하면 안 된다. 한번 속스러워지면은 고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황정경의 그 서를 보면 아주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네, 저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운 다음에는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가는 것이 맞는가 옳은 건가. 그리고 내가 가는 이런 그 반사 중국말로 관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반성 피드백 아니면 이런 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글씨가 진보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그 검여 선생은 그런 걸 다 해본 사람이거든. 해보고 저렇게 하니까 저거 필력 감음이 저렇게 있으면서 글씨가 맥히지 않고 운운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런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려워. 허 박사
박사 된 거는 다 알고 있겠고. 네. 그 심사에서 논방된 논문 중에 목차가 제일 완벽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박수. 근데 그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거 맞아. 왜 그러냐면 뭐 딱 보면 목차만 보면 알거든요. 목차가 제일 어려워. 목차 보면은 뭘 썼는지 이렇게 딱 나와줘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하는 거는 그 사람 학양에 따라서 달라 표현하는 거. 그러나 목차가 지침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게 제일 잘 됐다. 그런 평을 받았어. 그 도정이가 보면은 내가 보면 도정이 참 웃기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중국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더 웃기는 사람만이 이름 남겨.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뭐 이런데 게임이 안 돼. 내가 옛날에 한번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봤는데 허학견 허박사 그 중국 사람 공부한 사람 그 옛날 사람이나 뭐 지금도 super 그 사람들 1년이 한국 사람 얼마 몇 년 같아? 글씨 공부하는 것에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는 사회에서만 있는 거잖아, 그렇지? 뭐 학자도 좀 좋고 아무튼 뭐 사회 같은 중국 사람은 어차피 이 한자어가 자기 모태어이기 때문에 이 한글을 배운 사람으로서 일국어를 가지고 또 일국어의 예술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아마 10배, 100배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사람 1년이 우리 10년, 100년은 좀 넘어 하잖아? 그래도 10년은 넘을 것 같아요. 우리 1년에 10년. 막 깊게 파고든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맘먹고 한다고 치면 1년은 그런 생각. 물론 사람 나름이겠지만 그렇지, 사람마다 다르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 먹으면 1년하고 그럼 똑같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럴 수도 1년에 있죠. 10년.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똑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 오히려 한국 사람도 우수한 점도 있죠. 있는데 그게 이제 다 그러지는 아니 그 않고 보여지는 건 우수할 수 있지만은 그치, 조용- 내적인 거는 조형적인 네, 거는- 조형적인 거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내용이 있어서. 알고 쓰는 거하고 그냥 우리는 조형만 따라가서 쓰는 거 그건 다르다. 내가 중국에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하고 그럴 때 가끔 그런 사람들 어떤 뭐 특강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질문 있으면 그런 얘기 한번 물어보더라. 중국 사람들은 뭐 얼마만큼 가서 글씨를 잘 쓰냐 아니면 뭐 등도 뭐 개성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때 해준 적이 있었는데 참 내가 그때 심경이 그랬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면은 한 20, 30년 써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입 가리면서 글씨 조금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벌써 한 20, 30년 될 거다. 내가 보면. 그리고 10년 같은 경우는 방면으로부터 벌벌 떨면서 쓰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 다 서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는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그냥 붓을 이렇게 배우지 않고 그냥 쓰면은 우리 보통 이렇게 1, 2년 배우는 만큼 된다. 자기네는 일치였기 때문에. 그리고 걔들이 좀 어떤 필법이나 조금 이렇게 갖춰서 이렇게 1년 쓰면은 우리나라 적어도 한 10년 정도 쓴 사람만큼은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걷다가 이제 이론과 또 좀 많은 걸 좀 봐가지고 한 뭐 5년, 10년 이렇게 쓴 사람은 우리나라 아무튼 그 정도 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더니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중국 이렇게 보고 등등 하더니 그런 걸 느낀다. 근데 저 뭐 아까
그 개개인이 다르고 옛날하고 또 다르고 지금하고 또 다르고 그죠.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봐도 아까처럼 걔들은 좀 문자를 벌써 갖고 노니까.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문자를 또 갖고 놀지 못하는 사람은 또 그게 안 되지. 걔들도 고문을 따로 배워야 돼, 실은. 그러니까 고문은 어떤 경우는 지금 우리가 더 모르는 글자들이 많이. 나은 경우가 많고 걔도 고문을 따로 배워야 돼. 그러니까 걔들이라고 중국말 다 예를 들어서 밥 먹었냐 뭐라고 그러지? 니 칠팔로만 니 칠팔로만을 한자로 쓸 수 있지. 쓸 수 있겠지. 너도 쓰겠지. 근데 쓰겠는데 그게 간자로 쓴다? 그렇지. 근데 번자로 니 치에서 치를 뭐라고 써?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에다가 이렇게 쓰거든. 입구에다가 이게 끽자야. 번체자. 그래서 끽다연, 끽차 그 끽이야. 마시다, 뭐 먹을 끽이라.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중국과 애들은 전혀 몰라. 전혀 모른다고 하면 이상하지. 번체자로만 이렇게 배웠고 일치팔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만 배웠었지 그게 끽이다라는 번체어로 쓴다는 거를 모르는 거야. 가장 많이 쓰는 그거래. 내가 중국어 교수도 해봤었잖아. 몇 번 물어봐도 아는 애들 거의 없어. 대다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애들도 그걸 끽자 그렇게 쓰는지를 잘 몰라. 간자로만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중국 이거 이렇게 이거 해봐. 번체자는 이거도 아니고 자기는 이런 것이 처음 봤대. 안 쓰니까. 그런데 서예가들은 간자를 쓰지 않거든. 간자를 쓰면 벌써 이렇게 약간 좀 무시해. 그러고 서예가 캘리그라피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자꾸 캘리그라피를 자꾸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나쁘게 봐. 처음에 나보고 캘리그라피 이렇게 할 때 허락을 해줬어. 했는데 그 대신 깊게 들어가지 말아라. 깊게 들어가다 보면 잘못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다. 그러고 깊게 들어가봤자 이건 양파 벗기기라 실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예의 어떤 영역 확장 그리고 저 취미 붙잡는 이런 걸 하다 보면 걔들이 좀 들어가서 다시 정통 서예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좀 허락을 하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러고서 내가 이제 그걸 허가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들이 이게 장사로 변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연습증 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예학원보다 캘리그라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죠. 더 장사 그러니까 이게 같다. 바로 주객이 전도된 거야. 근데 캘리그라프 선생이라는 거가 웃겨. 서예가들도 초대작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놈도 있고 그건 나중에 학원이 안 되니까 하는 놈이고 애초에 이거는 엉터진 놈이 그렇게 하는 놈이 있어. 홍대 뭐 이런 데서 2, 3개월 배워가지고 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뭐 하고 그 안에 옥석이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걸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캘리그라피 어때 연봉을 하는 게 같더라. 그리고 원래 캘리그라피 이런 뜻이 내가 들어가 보면은 못생긴 글씨를 얘기해. 이렇게 깃털 꼽는 걸 해서 그 글씨지만 못생긴 글씨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서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잠시 유행해서 들어가겠지. 이것이 서예 정통으로 갈 수는 없어. 지금 시대에 이렇게 좀 맞을 뿐이지. 그럼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봤었을 때 중국 사람들도 그 고문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 오랫동안
한국 사람도 뭐 많이 보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나를 이렇게 쭉 봤던 사람들은 내 실력을 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걔들이 그걸 못 따라와,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낫지. 그 사람들 보면 96년부터 내가 알던 사람들이니까 몇 년이야 지금. 아무튼 오래됐잖아, 그치? 인정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러는 거지. 외국 사람들 욕을 하면 그 사람도 인정 안 해줘. 그런 거 봤었을 때, 아, 사회는 겸비해야 될 것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좀 내가 드니까. 그 겸비를 못하고 사회가라고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이 도정이 같은 놈이 내가 너무 웃기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런 도대체 될 수가 없어. 아무튼 했는데 이 사람 뭐 교관을 하면서 나무 그늘에 쉬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잎사귀 따다가 기록을 했대. 이상하다. 메모지에다가 한 거지. 그러고서 항아리에다가 다 넣었는데 이 항아리가 이제 뭐 10여 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거가 철경루. 이 철경루도 그러니까 얘들은 참 이름이 이렇게 보면 이름 진 거 보면은 다 의미가 있어. 그리고 격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중국 같은 데 가오라면 왜 정자냐 뭐 이런 거 있잖아, 큰 거. 그럼 그 간판을 나가 유심히 봐. 간판 이름 또 글씨. 걔들은 전부 다 글씨로 하니까. 그러니까 역시 격이 달라. 우리나라 그냥 막 그러고 간판 이름 이상하게 뭐 전부 다 캘리그라 간판들이야 이렇게 보면. 그냥 좀 고상한 이런 이름 같은 게 좀 옛날 거는 좀 괜찮은데 그런 거 안 느끼나? 나는 그런 거 좀. 농사했다가 이걸 주운 거라, 주워서 했다고 한 거라. 근데 이 사람 이름 보면은 종이도 의자가 뭐 법도 거동 무슨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거에 종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벌써 그지? 이 도자도 뭐 성이지만 저게 질그릇 도자지만 질그릇이 도야하는 거거든. 도야. 그러니까 성격을 도야하고 막 갈고 닦는 거. 갈고 닦아서 어떤 이런 법도 예의 거동 이런 데 종주가 됐다. 벌써 이름부터가 광로봉 이름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자가 구성이니까 9개를 이뤘다고 그러니까 겸손이지만 다 이룬 거지. 그죠? 숫자는 9이 최고죠. 9이 최고야. 10은 0이야. 환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9을 이뤘으니까 이거 다 이룬 거야. 그러니까 호두전 남촌이니까 남쪽 시골에 샀다고 그랬었으니까 얘는 벌써 이렇게 출세하기 걸렸어. 그지? 그러니까 세상보다는 그냥 자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호가 청한제잖아. 청한제 이름은 좋지 맑고 한가롭다. 걔는 벌써 끝났어. 맑고 한가로우면은 어디도 알 수 없는 발신자. 아무지도 시골에 처박혀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데 있어야지 맑고 한가롭지. 도시 한가운데 무슨 경쟁 이게 되겠어? 그 대신 멋있잖아요. 아, 내 말이 맞지 않나? 네. 네. 멋있다. 뭐 멋있는지 모르겠지. 자, 아무튼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들어온다. 철경록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가 이 사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임장고, 뭐 수납갑천, 뭐 남정천, 뭐또 여기 고각청소 이거 고각청초 이것도 좀 많이 이용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옛날 그 판본 새긴 것들 그것들 전부 다 집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들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설부 100번 이 설부가 무슨 판본 같은 거 나올 때 항상 보면 설부본 무슨 본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거는 전부 다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옛날 것을 처음 집합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 중에 여기서 이제 오늘 공부할 거가 서사회요 국어를 좀 공부할 건데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내가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무기력해질 수가 없어. 나는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89년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내 말 듣고 자기 또 생각하겠지만 예, 또 우리는 또 뭐 했나. 그러니까 그게 늘 생각나. 옛날에 안산에 있을 때 막 글씨 그때 뭐 젊었을 때니까 나보고 막 그냥 뭐 신 같다 아니면 뭐 하고 근데 그랬어. 야 1층에서 5층 보면은 그때는 5층도 좀 많이 유행했어. 어떠냐? 아 높고 까마득하지. 그때 5층에서 20층을 한번 봐봐. 더 까마득하다. 그러니까 지금 1층에서 나를 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20층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더 까마득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자기 것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 5층밖에 지금 안 된다. 그 말이 5층만 돼도 맞아. 5층만 돼도 좀. 대부분 뭐가 좀 아니 그러니까 20층은 지금 근데 정창렬은 그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허박사도 이번에 허박사 됐지만 여기서 제일 빨리 한 거가 정창렬 박사잖아. 딴 사람들이 그거 볼 때 실력이고 뭐가 아니고 그걸 다 집어 던지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거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다. 가문의 영광.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뭐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공부하려고 한이 없고 이거가 아까 바로 5층에 벌써 가 있는 거야. 딴 사람에 비해서. 20층 보고 있는 거예요. 20층 안 봐요. 그러니까 20층 보고 5층 있으면 보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얘기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웃기는 얘기 하지 마. 그럼 그렇게 딴 데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건방 떤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입다물고 있어요. 자기는 진솔하게 얘기해도 딴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해. 타보다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사람 보면은 잽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9건은 뭐냐면은 9건과 보유가 있는데 그 합해서 10건인데 1건은 삼양에서 그 진나라, 2건은 양안에서 삼국시대, 그리고 3건은 진나라에서 진나라. 여기서 진나라는 서진 동진을 얘기해. 중국 사람들은 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거가 두 가지야. 저렇게 서진하는 거가 있고 양진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를까봐 양진. 그럼 양진은 서진 동진이거든. 아니면은 서진 중점 찍고 동진 이렇게 그 이 세 가지 표기해. 근데 재밌는 거가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걔들은 걔들 역사거든 그게. 그러면 왕이지 얘기할 때 왕이지 같은 거 쭉 좌우로 썼으면 왕이지가 진나라 사람이다. 맞지? 어느 때 사람이야? 동진. 동진이야. 서진하고 관계없어. 그럴 때는 동진이라고 써주는 게 나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책에 진이라고 썼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네. 한나라도 마찬가지야. 한나라도 걔들은 양안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서안, 동안 나눠서 할 때가 있고. 근데 파책이 유행하고 저거 했다 한나라 때 이렇게 나온다고. 동안이야. 동안 말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면 그렇게 되고. 몰라도 중국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그렇게. 아 그런 게 좀 외국 사람하고 걔들하고 이렇게 좀 뉘앙스 차이인 것 같다는 거.
우리나라 어떤 때 뭐 그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 뭐 전라도 어디 뭐 이렇게 오라면 근데 외국 사람이 만약 잘 배웠으면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있는데 전라도가 뭐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지명 그렇게 해남이라든가 뭘까 그럼 원래는 전라남도 해남이지, 그지? 네. 그거 안다고 우리는 그냥. 근데 쓸 때 전라도 해남 이렇게 오라면 중국 사람, 외국 사람은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전라남도 해남 이렇게라든가 뭐 진도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의미가 아시겠죠? 그런 거가 좀 있다. 정교하게 쓰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이런 게 참 재밌는 거가 내가 항상 이걸 하면서 수나라 있잖아요. 수나라를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 이거가 굉장히 고민스러웠거든.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그래서 이 권수를 읽어주는 이유가 바로 수나라가 역사가 좀 짧고 물론 짧고 무진남북조를 통일했었으니까 통일 국가를 보는 경우도 많죠, 그죠? 네. 근데 수나라 설명할 때 그렇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하다. 말도 들게 먹네. 지금 이 표를 한번 지금 이게 우진남북조 표거든요. 우리가 우진남북조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 우진남북조는 어디를 우진남북조냐고 하면은 우이하고 진나라야. 그러고 남북조야. 이거 진이 아까 말한 그거란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는 나누지 않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우이는 여기서부터요 하는 거야. 우이가 222년을 했거든. 네. 우리나라가 생기고 청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오나라가 생겼어. 1년마다 이렇게. 네. 저조가 하니까 왜 유비가. 유비가 하고 그러니까 송건이 하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여기를 우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진남북조가 시작이 여기서부터야. 삼국시대. 그러니까 한나라 지나갔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남조하고 북조로 나눕니다. 근데 이 남조는 동진이 통일을 해. 그러니까 요 317년이라고. 근데 요 북조는 요 동진이 했는데 요 동진도 처음에 생겨가지고 그 사마의가 있었잖아. 왜 네. 네. 많이들 봤었잖아. 그 두꺼비 그 거북이 좋아. 네. 그러면서 그 사마들이 했었는데 자식 농사를 좀 약간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파랑의 난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막 나중에 막 갈라지고 막 그런다. 그때가 바로 그 후 5대가 되는 거야. 그 시대죠. 어지러워.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그 5, 16국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5는 뭐 이렇게. 근데 여기를 통일한 거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통일했던 거가 북이야. 그러니까 동진하고 북이는 대척점이 있는 거지. 근데 요 시점을 보면은 요 사이란 말이에요. 요 북이는, 그지? 그리고 여기는 송제 양진으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북제 동일 서유로 갈라졌다가 북조는 북에서 북주로 해가지고 북주가 581년이잖아. 요거를 통일한 거가 수나라야. 581년. 요거가. 그러는데 재밌는 거가 여기 송제 양진이잖아. 네. 송제 양진이 589년까지 있었다. 그럼 수나라가 통일했었을 때 진나라는 따로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수나라가 통일했다니까 이걸 다 없애고 통일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우진남북전은 아까 저기서부터 222년부터 589년까지야. 그 다음 역사는 수나라 이렇게 본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수나라를 북조에다가 넣어. 육조라는 말 있잖아, 육조. 육조가 두 가지가 있어. 남조 육조는 아까 동진 오나라를 수도로 했던 건업을 해서 오나라, 동진, 송제, 양진 요것이 남조의 네. 육조야. 북조의 육조는 아까 요거야. 북이 이거. 이게 육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역사는 남조에서 주로 문화가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북조의 육조는 무시해버렸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남조의 육조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일반 사학과 좀 이렇게 뜻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낀단 말이야. 북조의 육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수나라가 짧잖아. 581년에서 618년이니까 몇 년밖에 안 돼. 7년, 37년밖에 안 되잖아, 그지? 어? 50년도 채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여 권상은 수나라까지 포함을 했었죠. 이 사람 보통 같으면 수나라를 따로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래서 의미가 있구나. 딴 사람 이렇게 하면 모른다고. 지금 내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됐어 안 됐어? 네. 중국이니까 우리 뭐 관심 없어서 몰라? 근데 그걸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필요해요. 예, 법적 얘기할 적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서. 였다가 넣은 거야, 수나라를 였다가. 그 송제, 양진, 북제, 수나라 이걸 육조로 보고서 넣은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권오는 당나라 따로 놓은 거야. 당나라를 좀 기르는 거야. 따로 놨는데 당나라도 5대도 약간 애매해. 5대도 짧거든요. 양흥식이 전 5대 그 대표적인 사회가인데 이 사람을 5대에다가 넣는데 5대를 따로 놓자니 양흥식밖에 없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송나라에 넣을 것인지 당나라에 넣을 것인지 내가 항상 고민했다. 서술할 때. 근데 이 사람은 당에 넣었다. 왜 그러냐면 이 양흥식이 양펑주라고 그러잖아. 미친놈 했다고 그러는데 왜 미친놈을 했냐면은 양흥식 그 부친이 아버지가 정승이었었어. 근데 그때 당나라 정승인데 당나라가 망할 무렵이야 거의. 그래서 이 당나라가 망할 무렵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양흥식이 그러면 저 옥새를 갖다가 그 5대 하는 거기 사람한테 주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너 미친놈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유아종 같은 거가 되는 거잖아. 옥새를. 그때는 양의식이 그걸 몰랐어. 그 심각성을. 그래가지고선 그 말 듣고 우리가 날 알으면 지금 우리가 조족지혈을 다 당한다고. 조족을 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당나라가 망하고 양흥식도 재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랬었는데 미친 척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정책 관여를 안 하는 거야. 일부러.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도 금방 쓰러질 거 알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5대 전부 다 재상을 했어. 미친놈은 나도 괜찮잖아, 그치? 아, 우리나라 누구 너무 들어보고 미친놈 하고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미친놈 쿠데타 하니까 그냥 막
그렇게 된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식은 그러니까 저 미친놈처럼 미치지 않았지. 뛰어난 사람이지. 그러니까 행동도 미친놈 해. 그러니까 거기가 낙양에 살 때 낙양에 이렇게 어느 절에 잘 다니고 뭐 했는데 항상 그런데 그 제자니까 수레를 부르는데 지가 먼저 달려가고서 수레가 뒤에 나와서 이렇게 할 정도. 그럼 나이 보면 저 미친놈이니까 수레를 타고 가야지. 왜 인상을 그렇게 줘야지 미친놈 같잖아. 정상적으로 행동하면 저 미친놈 같지 않잖아. 그치?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하면 미친놈이 아니야. 근데 의도적으로 하면 미친놈은 아니고. 그러니까 글씨가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 내가 미친놈인데 법도대로 내가 뭐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그게 송나라에 영향을 줘서 상위서풍에 가장 그 영향을 준 거가 양식 글씨.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렇게 알면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양식 쓰고 그럴 때는 그런 쪽으로다가 글씨를 보고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그 판에 박히고 그러면 안 돼. 자, 원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셨단 말이지. 그러고서 지금 여기 우리가 볼 거 권구. 그러면서 여기에 1662명 그 소전을 다 이렇게 기록했었으니까 이 사람들 여기 사회가 하면서 사회가 짤막짤막하게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딴 데는 없는 경우가 많아. 누구 사회가들. 근데 여기 찾아보면은 있어. 소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이 참 중요해. 예를 들어서 정창렬 여기 있다고 그러면 정창렬 딴 데는 안 나와. 미미한 존재라. 근데 여기에는 나와. 그러다가 이걸 많이 인용해. 없는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모르잖아. 그치? 덜 유명한 사람. 근데 여기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들은 나온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뭐 천자 또 뭐 십수자로 그치기도 하지만 아무튼 써놨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권구는 서법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에는 진나라 이사부터 원나라까지 43명의 서론 50종을 소개합니다. 다 소개가 원문이 다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포인트 중요한 사람들. 이것만 그 했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진나라 이사,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나라 이산이 뭐 기타 이런 사람들은 딴 데는 안 나타나. 이사가 뭐 했다, 소아가 뭐 했다 이런 얘기 있어도 글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권고 내용만 이거 소개했는데 서론을 잡다하게 모아 기록한 것으로서 고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걸 읽어보는 거가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오늘 여학생들이 올 줄 알았었는데 아니 식사를 원래
허박사 취임식도 있고 취임식. 취임식 박사 취임식. 5인자로 가려고 그랬었거든. 그 3시만에 오면은 딱 맞잖아. 예.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일단 선생님이. 맛있네.